김영란법 얘기 좀 해요. 이번에 김영란법 이제 8월 입법에서 통과시키는 이 김영란법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동안은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았을 때만 뇌물죄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도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돈 받으면은 이제 처벌되는 게 김영란법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들의 하물며 이제 공무원들이 친구 만나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질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죠? 왜냐면 밥 얻어먹고 골프 한번 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돈 받은 거로 계산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굉장히 뭔가 좀 압박을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공론을 거쳐서 뭐 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그 규제를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이 뇌물과 관련된 또 특혜와 이 뇌물을 교환하는 이런 오래된 관행과 적폐가 정말 뿌리 뽑히지 않고 네. 있다고 하는 그 고육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조금 적극적 조치로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경계가 사실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유 없는 향응을 받거나 뭐 배품을 받는 것은 이제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점에서 좀 경고를 주자고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좀 공론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한테 밥 사시는 분도 있죠. 저한테도 밥 사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공무원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동안엔 사실 그렇지 공무원이 않습니까? 공무원이 뭐 네, 그런 공무원 편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입장 바꿔놓은 생각하면 저는 안 하죠. 그런 네. 거보다도요.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존민비 사상이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수백 년 내려온 얘기인데요. 공무원은 영원한 갑인 거죠. 아까 모두에서 규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공무원이 이 갑인 이유는 규제 권한이 우선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책이 민간 기업이나 민간에 대해서는 소위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결정을 말하자면 결정권이나 이런 것을 또 국회가 결정해 준 것을 시행할 때 누구한테 그 사업권을 주느냐 뭐 이런 결정을 아니,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거는 절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이미 현행법으로 되어 있고. 현행법으로 돼 있어도요. 네. 법이 돼 있다고 법을 지킵니까? 지금 뭐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까? 그 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똑바로 했으면 그거 안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감사원. 네, 지금 법조가? 현재 그런 뇌물죄로도 사실 엄청나게 그렇죠. 그런 제대로 할수 있는데. 집행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사실은 뭐 저도 직무 관계로 해서 이제 칠레를 매년 가서 강의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칠레. 근데 거기 공무원들은 참 재밌어요. 근데 부패가 굉장히 적습니다. 중남미가 뭐 거의 대부분이 부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칠레만은 아주 세계 모범적인 그런 나라인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들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누가 뭐 밥을 샀다 그러면 아니 밥 사가지고 밥 얻어 먹는 거야 우리 관리례가 많고 문화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 거지들도 지나가면 우리 밥 주고 네. 있어요. 어르신, 우리 할머니들. 네. 이거 뭐냐면 네. 밥을 내가 누구한테 얻어 먹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얻어 먹었다고 그냥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얼마짜리 얻어 먹었다. 지금은 그걸 보고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저는 김영란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친구들한테 밥 얻어 먹을 수 있죠. 밥도 우리 친구도 사줄 수도 있고 내가 사주면 내가 사줬다. 내가 밥 얻어 먹었으면 먹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보고해요. 아니 매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보고하는 거죠. 다 보고해가지고 그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다 스크리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안 하고 숨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겁니다. 보고한 건 용서하고. 아니, 그러니까 보고한 걸 용서하는 게 아니라 보고했을 때 그것이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반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본인한테 경고를 주죠. 사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1차 경고, 그렇죠. 뭐 1차 주의.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업자들하고는 절대 안 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관행들이 다 정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칠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 저는 그냥 제안이죠. 제안입니다. 교수님의 제안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정치문화, 행정문화 속에서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걸 다 하지 마라라고 한다고 어느 사람이 안 하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고를 해라. 그리고 그 보고된 바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상황이라든가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이렇게 해서 얼마짜리 뭘 먹었다라고 딱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얼마든지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네.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 안 할 분석이 것 되면 같은데요. 된다. 저 같으면 또 보고 안 하는 공무원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그게 뭐하러 공부해야 돼? 보고 안 했을 때 중학교 문제가 친구랑 밥 되면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보고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당한다니까요. 네. 지금은 조금 네.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네. 그 해야 됩니다. 이 징벌 조치지만은 그것이 좀 효과를 가질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 공직선거법에 말이죠. 그 음식 향응을 받으면 50배를 네네. 물어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치가 선의의 피해자를 낳기도 했어요. 네. 그야말로 선의의 우정과 호의를 가지고 이제 징벌을 한 경우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조치가 가져온 효과는 아주 컸습니다. 그 선거 문화를 아주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란법이 조금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김태일 가지게 교수님이 만들지만 공무원이라면 어떻겠어요? 공무원이라면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그 공무원의 적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입장 바꿔놓고세요. 저는 흔쾌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네. 받아들입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야, 네. 진짜 이제 친구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친척들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근데 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공무원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직무와 직무 아닌 것의 경계선을 사실은 긋기가 쉽지 않단 네. 말이에요. 예를 들면 현재는 아무런 그 직무적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 내다보면서 그렇죠. 미래에 있을 수 할 수 있지 있어요. 않습니까? 네, 미래에 그런 있을 것들이 가져올 또 부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공무원들에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선거법에서 그런 강력한 규제 조치가 선거 문화를 바꿔 놓았듯이 이제 공직 사회 문화를 많이 바꿔 놓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고. 그게 저도 바람직한지, 동의해요. 진짜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제가 최근에 좀 만나봤더니 이 법은 안 된다는 거. 이 법은 자기들 공무원들 다 죽이는 법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는 친구들이고 친척이고 이거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완전 피를 토하는데. 아니, 근데 네.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이 많이를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공무원들이요 공공의 적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 입만 열면 지금 방송이고 뭐고 공직사회의 적폐, 관료제의 적폐, 뭐 개혁해야 된다, 뭐 전부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하자. 차라리 나 그거 받겠다. 오히려 그래야 이런 불명예를 씻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오히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 때문에 네. 전체 공무원을 전체가 우리가 지금- 다 매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가 그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우리가 공공의 적이 아니라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조직이고 대한민국 기관이다라고 해야 공무원 되는 중에요. 거죠. 그렇게 예. 뇌물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그렇습니다. 살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아닙니까? 네. 제가 아는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입장에서 말씀대로 네.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네. 이런 오히려 장치가 그런 다음 분들이 또 많아요. 걱정거리가 그분들은 아니죠. 99%예요. 예. 그런 분들이 뭐하러 걱정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통과되면. 분들도 친구나 친척들한테는 조금씩 도움을 받고 조금씩 밥도 얻어 먹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은 있죠. 그 액수 자체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으로 이게 김영란법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공무원들한테도 99%의 공무원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이다.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TV나 이렇게 보는 공무원들, 문제 있는 공무원들은 진짜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요. 네. 이제 기자들도 공짜밥 얻어먹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네. 교수들도 어디 가서 네. 교수들 돈을 제일 안 내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 그 기자, 교수,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뭐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 경찰 없는데 이제 그런 공짜밥 문화가 없어질 것이고요. 네. 각자 골프 치러 가서 이제 같이 더치페이하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뭐 당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김영란법이 부작용이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